정연의 About Time.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연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지금 이제 전자책을 보고 있거든요. 이게 보일지 모르겠네요. 어, 제가 종이책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긴 하는데, 전자책으로도 저는, 그러니까 예스24, 네, 전자책도 계속해서 요즘에는 틈틈이 이제 이동 시간에 볼 수 있으니까 전자책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퇴근길 인문학 수업, 실은 이제 제가 작년에 아마 읽어드린 책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연결이라고 하는 주제로 또 새로 나왔더라고요. 이제 시즌 2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한빛 비즈에서 나온 네, 퇴근길 인문학 수업, 백상경제연구원, 네, 이 책 한번 읽어드리려고 제가 갖고 왔습니다. 안에 굉장히 보면은 섹션이 다양한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요즘 솔직히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대세잖아요. 그쵸?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는 어떻게 산업이 되었나? 이야기가 돈이 되는 세상. 해서 오늘은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책으로는 네, 52 그리고 53페이지거든요. 우선은 이 부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토리텔링이 그야말로 대세가 되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별로 스토리텔링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다. 애플의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는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강연을 할 때마다 스토리텔링을 활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곤 했다. 한때 우리나라 교육계에서도 스티브 잡스와 같은 이야기꾼 인재를 길러내자면서 스토리텔링 교육 열풍이 분 적이 있었다. 스토리텔링의 힘은 지금도 유효할까? 컨텐츠의 필요, 이야기의 가치. 스토리텔링 능력이 뛰어난 명연설가로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꼽힌다. 오바마의 연설문에는 자신의 경험담이나 주변 사람들의 일화, 화제가 된 인물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었다. 그래서인지 대중은 더욱 마음을 열고 그의 연설에 귀를 기울였다. 오바마는 누구보다 이야기의 힘을 잘 알고 있는 대통령이었다. 그의 대통령 당선 연설문 가운데 일부를 살펴보자. 이번 선거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행해진 일들도 많으며 앞으로 대대로 전해질 이야기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특히 제 마음속 깊이 새겨진 이야기는 애틀랜타에서 투표를 한 어느 여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오늘 줄을 서서 투표를 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수많은 사람과 같은 한 사람의 시민입니다. 단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앤 닉슨 쿠퍼는 106세라는 점입니다. 쿠퍼의 조상은 노예였습니다. 쿠퍼 씨가 태어난 시절에는 길에 자동차도 없었고 하늘에는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쿠퍼 씨가 태어난 시절에는 두 가지 이유로 투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는 여성이어서고 둘째는 백인이 아니어서였습니다. 오늘 밤 저는 쿠퍼 씨가 미국에서 살았던 한 세기 동안 겪었던 모든 변화를 생각합니다. 쿠퍼 씨가 겪었던 가슴앓이와 희망, 좌절과 발전, 그리고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제치고 앞으로 나아갔던 미국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의 연설은 이웃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활용해서 감동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건
어쩌면 그의 정치 경력보다 진솔한 스토리텔링 능력 덕분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럼 왜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급격히 인기를 얻었을까? 우선 드림 소사이어티, 즉 감성사회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드림 소사이어티는 덴마크의 미래학자 롤프 옌센이 주장한 것으로, 그는 인류 문명이 발전하면서 부가가치의 기반이 다르게 변화해 왔다고 정의했다. 고대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짐승과 열매가 인류를 먹여 살렸다. 중세 농업 사회에서는 토지와 가축이, 근대 산업 사회에서는 석유와 석탄과 철광석이, 현대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고급 지식과 정보가 각각 인류의 생산 토대이자 부의 원천이었다. 그럼 미래 사회의 원천 자원은 과연 무엇일까? 롤프 옌센은 그것이 이야기일 거라고 예언했다. 21세기는 꿈의 사회이자 감성 사회인데, 그런 감성을 가장 잘 자극하는 이야기가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뜻이다. 이는 단적으로 조앤 K 롤링의 해리포터를 살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소설은 8편의 영화로 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고, 게임과 애니메이션, 음반, 캐릭터 상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련 상품이 쏟아져 나와서 엄청난 판매고를 올렸다. 1997년 처음 해리포터가 출간된 이후 10년 동안 창출된 경제 효과가 무려 308조였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230조였다. 다시 말해서 해리포터라는 이야기 하나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보다 무려 80조 가량을 더 벌어들인다는 것이다. 해리포터는 콘텐츠 시대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해서 이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읽어드렸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에 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스토리가 말 그대로 이제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사건이나 지식이나 정보를 말하는 거고, 자, 거기다가 이제 텔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문자가 됐던 소리가 됐던 뭐 그림, 음악, 영상 등 이제는 다양한 매체로 표현하는 것을 나타내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스토리텔링이라고 했을 때 ing라고 하는 거는 네, 서로 교감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결국 스토리텔링은 어떤 스토리를 다양한 매체로 표현을 해서 서로 교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네, 바로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는 스토리텔링 자체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활용 그 분야를 넓히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은 이제 이 인문학 책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러니까 하나의 토픽을 갖고 일주일을 쭉 가는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해서 뒤에 보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거나 기획하거나 제작하거나 네, 운영하는 단계도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는 비즈니스 자체에서도 스토리텔링에 기반을 해서 네,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마지막에 보면은 네, 이게 또 전자체계라서 결국은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당신도 스토리텔러가 될 수 있다. 해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재미나게 버무릴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여기 보면은 이제 스토리텔링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시놉시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작품의 개요이자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단계를 좀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을 드러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네, 스토리텔링이다. 자, 스토리텔링이라는 건 어떤 대상의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찾아내서 쉽고 재미있게 가공해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가치를 한층 더 높여주는 작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퇴근길 인문학 수업 네, 연결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작년에 봤던 또 퇴근길 인문학 수업과는 주제가 달라서 그랬는지 굉장히 좀 재미나게 봤던 책입니다. 우선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바쁜 와중에 이렇게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 다음에 구독과 네,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